안녕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번 강의는 가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는 가족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분양대금을 가족의 돈으로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행여 조사나 받지 않을까, 괜히 또 가족 전체에게 엉뚱한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세법의 검토와 국세청의 실제 조사 사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과 주식 급등으로 인해서 상반기 세수가 48조나 증가를 했다는데요. 정부나 국회의원들도 무조건 부동산 정책이나 세법 개정에 있어서 징벌적인 중과세 조항만 자꾸 가중시키지 말고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 파급 효과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국세청에서도 증세 편의 위주보다는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부동산 세금 상담 창구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국민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국세청 조사관 출신으로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국세청에 세무 상담을 받고 싶어도 막상 전화를 해보게 되면 전화 연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세법 규정을 담당 직원들이 명쾌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국세청도 세금만 많이 징수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진세정의 국세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앞으로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가족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당첨이 되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 예금의 증여 시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현금을 주는 시점, 예금 또는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금을 불입하는 시점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고, 다음에 가족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으로 아파트를 당첨이 된 후에 당첨자 명의의 자금이 아닌 가족 명의의 자금으로 중도금이나 계약금, 잔금 등이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실 점은 가족 간이라도 반드시 예금주나 아파트 당첨자 명의의 본인 자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불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분양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꼬박꼬박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통장을 부모가 매달 10만원씩 납입을 했을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의 누적액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자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대금을 당첨자가 아닌 가족 중 타인의 자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분양대금의 당첨금 납부,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본인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협의를 해서 차용을 한다거나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명의로 아파트 당첨을 계약한 후 자녀에게 명의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 소유자로서 부모의 명의만을 차용한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단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증여세 과세가 되겠는데요. 관련 상속증여세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에서 증여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을 본인 앞으로 환원시키는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분양권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부모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한 경위,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불입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가 추후에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본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명의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 당첨 시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당첨자 명의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이 지급되어야 되겠고요. 타인 명의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당첨자로 간주가 되어서 잘못하면 청약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청약통장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철저하게 입증을 하고 분양권을 실소유주로 환원한 후에 납입금을 불입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양권 명의 이전은 부부간의 공동소유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전매 제한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사전에 분양회사 등에 연락을 해서 전매가 가능한지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분양권의 명의 변경이 실제 소유주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세 가지 경우 수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로 단순히 현금만 입금된 상태를 가정할 때 입금 시기에 현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에 주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 의제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을 했다거나 주식 가치가 추후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아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차명 계좌로 간주가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부모가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다거나 최초에 매수한 주식이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에서는 명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관련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대법원 판례 등의 번복에 의해서 과세 대상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서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14조는 실질과세 원칙을 말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록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허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명의 개설을 요하는 재산은 주식이나 사채권 등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세법 규정만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명으로 주식 계좌에 현재 주식 잔고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자녀 명의의 해당 계좌의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 의제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셨던 부모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 주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가족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가 될까,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 A라는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보게 되면 취득가액 17억, 나이 33세, 미혼, 자녀 별도 세대 구성, 자녀의 근로소득이 3억, 부모 직업은 개인병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은행 예금 2억, 전세보증금 9억, 부모 차용금 4억, 주식 계좌 2억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국세청은 취득 당사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국세청 전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먼저 확인한 후에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지를 먼저 따져보겠고요. 부모로부터 차용금이나 증여 금액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차용 내역이 각종 증거 등에 의해서 명확한지, 또는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수중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편법 증여 혐의는 없는지, 만약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은행 계좌 2차 자금 내역, 또 부모의 직업에 대한 소득이 정상적으로 탈세 없이 신고가 되어서 재산 형성 과정이 합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금 출처 조사 시 우선 취득 당사자, 즉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 내용이 정말 편법 증여가 없는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차용금, 증여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을 하겠고요. 추가로 가족 전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소득 탈루 혐의가 의심이 된다면 부모의 사업 내역까지도, 또는 은행 예금 계좌 거래 내역 등까지도 조사를 확대하여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동산 주식 취득 자금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고 처음부터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여러분들께서 매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동안 가족 간의 증여 혐의가 될 만한 의심의 부동산이나 예금 거래가 있었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가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 입출금이 빈번했다거나 부모의 사업체 소득이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 없이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입금이 되었다면 가족 전체의 자금 내역 확인 조사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동안의 세금을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심될 만한 가족 간의 거래가 없고 정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을 작성 후 빌려준 돈이라면 너무 처음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상에서 국세청의 PCI 시스템 분석 소득 탈루 조사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 내역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순자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그 금액이 그동안 그 A라는 사람의 소득세 신고 등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을 해서 탈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표를 보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 과정 중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를 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또한 부모의 법인 회사에 아들이나 자녀, 배우자 명의로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가공 매출을 수십억 원 끼워 넣기를 한다거나 가수금 등을 계상을 해서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 또는 부모로부터 차입금을 가공 계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 차용 금액이 아닌데도 나중에 허위 차용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교묘하게 편법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가장을 한다면 뒤늦게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서 편법으로 의외 증여를 한다든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적발 시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가족 간 자금 거래를 통해서 국세청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